자, 그러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알 수 있는 상대방의 반응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알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단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여야 돼요. 뭐 연락이 가능한 상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나 SNS를 볼 수 있는 상태. 이거 만약에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면 나랑 상대방, 나와 상대방 둘 다 아는 겹친이라는 결론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걸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연애 기간 동안 노력한 것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별은 크나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자,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뭐 빨리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초에 뭐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 이러면 빨리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손실 개념이 더 크다 보니까 감정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소극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뭐 애초에 적극적으로 나 괜찮아 이런 거를 표시내듯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결론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내 감정이 그만큼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 후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을 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면 상대방 감정이 괴롭다라는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감정 기복이 나타나요. 어떤 거? 화이팅!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가 나타나죠. 이 감정 기복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카톡을 차단했다가 또 한참 뒤에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어떤 날은 카톡 프사를 좋은 걸 올렸다가 아니면 또 우울한 사진 올렸다. 이렇게 감정 기복의 신호는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우울하다는 거는 나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 우울함을 느낄 때 카톡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바뀌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푸사 보니까 폰 바뀌었네. 나도 바꾸려던 타이밍인데 그거 써보니까 어때? 이런 식으로 최근 정보 갖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식의 연락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우리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함을 감정 기복으로 표시를 낸다거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정보에는 관심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정보는 제한한다던가. 네, 첫 번째는 아까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일어나고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자기 암시를 한다거나, 세 번째는 내 정보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인스타 스토리 내가 올리자마자 확인을 한다던가. 근데 지 거는 안 올려. 자기 거는 올리지 않고 내 거만 올리면 올리자마자 바로 확인한다던가. 그리고 뭔가 연락을 했을 때 지 얘기는 안 해. 근데 내 것만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도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내 정보에 관심을 갖고 감정 기복을 위한 이제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자기 암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 하던 짓이 아니고 평소 안 하던 행동 패턴을 보인다거나 하는 게 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고 감정 정리가 안 됐다. 미련은 있고 나에 대한 미련이,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거를 지금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면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한다면 제외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한 달 뒤에 연락해봐도 될까요? 제 골든타임에 연락하면 제외가 쉽게 될까요? 이랬을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외 과정이 이렇잖아요. 이별 후에 후처치를 하고 만약에 보류돼 있을 때 유예기간 동안 연락 유지를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해서 다시 감정을 회복하고 제외한다는 이런 정석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회복과 감정 회복하는 사이에 이별 원인이 되었던, 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외 타이밍이나 일회성으로 한 달 뒤에 연락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락해서는 정상적인 제외, 안전한 제외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가는 게 제외 과정이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외 골든타임은 가산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점이 없더라도 기본 점수만 채워지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가볍고 제일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그냥 가산점으로만 활용하시고 제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단계별로 처리를 잘 하다 보면 어느새 제외까지 와 있을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외 골든타임을 이렇게 몇 단락으로 쪼개서 정리를 해봤어요. 하니까 일단 결론은 제외 골든타임은 가산점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활용할 기회가 없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원래대로 과정대로 밟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한 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